예. 예. 2025년 2월 14일, 음력으로는 1월 17일이 되겠습니다. 아침 한 10시 반이 정도 되었는데요. 자, 오늘이 2월달, 이제, 14일이나 되었으니까, 2월달도 이제 곧, 끝나가겠죠. 자, 그렇게 해서, 올해 2025년, 예, 이 2025년은, 자주, 민족주의 학파, 우리 국민들이 대다수를, 사상에, 바탕을 두고 있는 이 자주 민족주의 학파, 소위 말하는 뭐 신채호 선생이라든지 박은시 선생, 그 다음에 뭐 김구 선생이라든지 이렇게, 나라를 지키고 안창호 선생이라든지 이 나라를 지키고,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던, 준비해왔던 이런 많은 사람들의, 그런 그 노고와, 우리 3.1 정신에, 3.1 운동 정신에 잘 담겨져 있는, 그런 사상과 철학을, 지금까지, 유지해 오면서, 우리는, 그 주변에, 많은, 저항을, 받아왔죠. 친소 공산주의, 그 학파, 들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고요. 또 친중 세구 학파 들의 또 그룹이 있고, 그 다음에 친일 개화파 그룹이 있고, 그 다음에 친미 기독교 학파 그룹이 있죠. 이것을 이제 시대의 조류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 그 역사성의 바탕을 두고 있는 그 시대상의 하나의 그 사상과 제도와 이데올로기라고 해도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오늘날의 한국인을 탄생시키는데, 가장, 지금 중심 코어가 되어 있는, 사상과 철학은, 자조 민족주의 학파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맹목적 사대주의자들에 의해서 지금 현재 국정이 농단이 되고, 국가 물련 상태가 일어났던 일이, 우리가 2024년 12월 3일 이 비상 계엄이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윤석열과 김건희 일당이, 그리고 우리 한국의 기득권 세력들이 중심이 되어서 영구 집권을 하고자 했던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가 20가지 이유 중에서 단 하나라도 그 하나라도 성공했다면 이 친위 쿠데타는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문재인 정부가 정권을 재탄생시키는데 20가지의 가지 중에서 단 한 가지라도 만약에 문제가 되었다면 정권이 넘어가지 않았을 텐데, 넘어갔던 일과, 요번에 이 윤석열 정부의 친위 쿠데타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20가지의 조건 중에서 단 하나라도 삑살이 났으면은 그 성공했을 일이 20가지 모두 다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그 선조들이 또 우리나라를 지키고자 했던 의인들이 또
죽은 자가 산자를 살리는 그 민주주의 열사들의 노력에 의해서 우리가 막았던 것이죠. 깨어있는 심력과 조직된 힘으로, 그리고 국회 보좌관, 그 다음에 그 이재명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국회의원, 그리고 의로운 시민들이 그 밤에 12월 3일 밤에 이재명 당대표의 유튜브를 듣고 슬리퍼를 신고 또 잠자는 가운을 입고 국회 사당으로 나왔던 많은 사람들, 그 다음에 뉴스 공장의 안기령 그 앵커의 그런 저항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오늘이 행복산책 4번째 강의인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내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지난 100년 동안에 기독교 세력들의 그 위기와 그 기독교 세력들의 종북무리, 그 다음에 좌파 빨갱이 들의 기독교 양반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정광훈이라든지 장경동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앞세워서 소위 말하는 행동대장으로 앞세워서 우리 이 기독교 세력을 연장하고자 했던 거대한 이데올로기, 종교 이데올로기죠. 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조선조의 환원당 김경필의 후손으로서 제가 17대 손인데요. 제가 어릴 때 크면서 이 한국 유학자들의 양반의 후손들이 얼마나 가짜 양반이 되어 있는가를 우리 집안을 분석해 보면서 우리가 목도를 하고, 적어도 뭐냐면은 우리 황해도 서흥 김씨들의 이 말시조라도 한번 되어보자, 그런 측면에서 이런저런 많은 굴곡을 거쳐서 이렇게 공부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경남 창녕 사람으로서 또 특히 영남 사람들이 하는 그 행동을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내 개인적으로도 매우 미안해하고 있죠. 그것은 바로 영남을 사랑하기 때문이고, 영남 출신들의 많은 소위 말하는 성각자, 그 다음에 애국자들,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이 그 후손들이 하고 있는 일에 제가 매우 뭐냐면은 불만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판검사가 된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공부를 하는 삶을 이렇게 살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요즘 이 건자에 들어와서 우리의 조선 왕조가 아메리카 북미에 있었느냐, 우리 조선 왕조 500년이 단도직입적으로 표현해서 미국에 있었느냐, 여기에 대해서 저 역시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고, 이 정보에 대해서 또 많은 검증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 아메리카 대조선, 소위 말하는 아메리카 대조선의 이야기는 어쨌든 지금 우리가 현재에 우리가 배우고 있는 그런 우리가 고정관념화되어 있는 그런 세계사나 문화사, 역사 이런 것만 가지고는 해결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가령 예를 들어서 한나라 다음에 은나라가 있고 은나라 다음에 주나라가 있느냐,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한 나라 속에 어느 나라가 있고 어느 나라 속에 두 나라가 있다는 것이죠. 단지 한 나라가 중심이 되어 있던 헤게모니를 가졌던 나라가 있었고 어느 나라가 중심이 되어 있던 시대가 있었고 두 나라가 중심이 되어 있던 시대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샤먼 제국에서 삼지 제국에서 이야기하고는 샤먼의 문명, 샤먼의 문화, 샤먼의 제도, 샤먼의 사상 이런 건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운주 다음에 우리가 전웅 춘추 전국 시대를 거치고 그 다음에 칠웅주에서 진나라가 통일을 하고 다시 한나라가 이어지고 위진남북 시대가 되고 이렇게 쭉 내려오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일명 중국의 25사가 사실에 부합할까 이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이 역사관을 보는 기본적인 핵심은 코어는 바로 샤먼 사상과 샤먼 문화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샤먼의 제도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우리의 그 선조인 우리의 역사의 시작이 단군족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BC 2333년부터 지금까지 약 한 4500년 이렇게 이제 우리 유구한 역사를 이어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 즉 다시 말하면 단군 시대에 또 환웅이 있었고 환웅 시대에 환웅뿐만 아니라 환영이 있었다는 것이죠. 단지 단군 시대에 들어와서는 농업을 중시 여기는 농경사회로 전환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여전히 군사계급은 환웅이 있었고 여전히 제사장 계급은 또 환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대명조선 우리가 지금으로부터 약 한 1500년, 600년, 700년 전에 그렇죠. 약 700년 이런 전에 소위 말하는 우리가 14세기 15세기 이런 시기에 우리가 고구려 시대에서 끝나고 우리가 조선 시대로 이어지는 이런 시기를 볼 때 이 시기를 볼 때 이때에 우리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다시피 고려 다음에 조선이 오고 그 다음에 명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일본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돼 있는 것이 아니라 대명조선이 있고 즉 조선 안에도 대명조선이 있고 그 다음에 동국조선이 있고 그 다음에 일본의 열도조선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 안에서도 이것을 통틀어서 우리가 조선이라고 표현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명나라는 대명조선이 되는 것이고요. 생산자 계급이 되는 것이고 해동조선 내지 동국조선은 제사장 계급으로서 군인이 그렇게 많이 필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대신 일본은 열도조선이라 해서 일본은 고구려의 후예로서 군사 권력이 막강했던 시기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삼지 세력이 내란이 일어날 때 이것을 우리가 전쟁이라 하지 않고 우리가 외란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임진왜란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임진년에 일어났던 열도 조선인들의 반란이다 이런 말과 같은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일본이 조선을 쳐들어왔을 때 무엇 때문에 대명조선은 끝까지 조선을 우리가 도와주었는가? 그리고 선조는 어떻게 해서 나중에 임진왜란 정유재란이 끝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이 1등 공신, 2등 공신을 체크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불합리한, 우리로 볼 때는 불합리한, 그런, 그 결정을 내렸을까. 이것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한번 이해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쉽게 이야기하는 이 임진왜란이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조선반도에서 일어났는가? 아니면은 지금 미주에 있는 소위 말하는 콜라리도 반도에 있는 콜라리도 주 내지 오데오 쪽에서 일어난 일인가? 소위 말하는 멕시코만에서 일어난 일인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검증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게 음모론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각도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제 거북선이 그렇게 판옥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판옥선이 건조되지 않는다든지, 그 다음에 일본이 7년 동안에 외란을 거치면서 그 맞는 보급품이 한경도까지 실어날 수 있었을까? 또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경복궁은 실제 조선 왕조의 왕궁인가? 동네보사 송상현이가 그 동네성을 지키다가 전사했는데 이것은 또 사실인가? 또 이것이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것이 미주 대륙에서 조선이 있었다면 그 조선은 도대체 어떤 조선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종합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영향을 미쳤던 사람들은 김종윤 선생님이라든지, 물론 김종윤 선생님 돌아가셨는데요. 대륙 소위 말하는 사관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 이후에 한부울 선생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박민우 선생이라든지, 우리가 문선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그 아메리카 조선을 인정하고 있죠. 저도 계속해서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지금 현재 한 2달 이상 하고 있고, 지금도 그 공부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요 근래에 이런 공부를 하기 위해서 제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가, 내용을 요거 지금 현재 환국문명학술원 4권에 있었던 내용인데, 여기 292페이지에서 무려 335페이지까지 이게 쭉 지금 현재 적고 있는 내용이죠. 이게 앞에서도 계속 적고 있고 이랬는데, 그래서 자,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일단 한번 읽어보고 한번 나도 같이 공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우리 그 소남자 김재섭 선생님은 검문학의 이제 대가이신데요. 이 소남자 김재섭 선생님께서 학문이란 무엇인가라는 것을 너무 잘 정리해 놨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문이 남의 권위에 종속이 되면 오늘의 꼴이 되고 남의 앞잡이 노릇을 면하지 못한다. 고조서만 제대로 알았더라면 오늘과 같은 정신적인 예속성은 생기지 않았을 것이며 되려 세계인의 정신적인 지주가 되었을 것이다. 예, 오늘 이 윤석열 정부를 보면서 한국의 윤석열 정부의 탄핵 시간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맹목적 사대주의에 찌들어져 있는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낙빈기 선생은 이 소남자 김재수 선생님의 스승으로서
문자로 나타난 하나님 10페이지에 이렇게 적혀 있는 글인데요. 인류사의 기초가 되는 청동기 문명이 4000년 동안 사장되었다가 낙선생에게서 누구도 제대로 해석치 못한 것을 해냈다. 소남자가 고조선 학습을 계속하는 것은 국경을 초월하여 낙선생과의 5년에 걸친 고조선 토론과 고금문이라는 학문으로 맺어진 기이한 인연 때문이다. 그 마지막 단계에서는 손수 글을 쓸 수 없어서 동동지에게 대필하여 마무리해 주시고 돌아가시게 되었다. 낙선생 불초 소남자가 그 유지를 이어받아 기필코 고군문을 통해 잘못된 세계설을 바로 세우겠나이다. 이렇게 소남자 김재수 선생님이 낙선생님이 돌아가신 것을 애도하여 적었던 우리가 이 성현들의 또 학문하는 사람들의 글을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독서지어 성인 궁극해탈이라고 꾸준히 성인의 글을 읽어 독서를 꾸준히 함으로써 결국 깨달음에 이르고 해탈의 경지에 이르는 것이 이것이 우리 한국사의 우리 선인들이 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이 유지를 우리는 받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왜 이 소남자 김재수 선생님과 우리 낙빙기 선생님의 이 근문이 중요하면은 바로 고조선 시대 때는 청동기 시대죠. 고조선 시대 때는 핵심이 뭐냐면 고조선 시대 때는 농사의 왕이라는 점, 두 번째는 청동기 시대라는 점을 이걸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당군은 바로 생산자의 왕으로서 대접을 받는 그 시기에 이미 도달했고, 여기에 군사 계급이 환웅이 있고 또 제사장 계급인 환인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환웅은 군사 계급을 대칭하고, 그 다음에 환인은 제사장 계급을 우리가 대신하는 고유명사라고 봐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군은 바로 농사의 왕을 대변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우리의 한국사를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나라, 은나라, 주나라도 바로 그런 것이고요. 환인, 환웅, 당군, 마한진한, 변한, 고구려, 백제, 신라 다 대명조선, 해동조선, 열도조선도 다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명조선, 그 다음에 동국조선, 열도조선은 한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나라가 난을 일으킨 것을 우리가 외란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문자로 나타난 하나님의 서론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기 위해서 제가 쭉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적다가 보니까 제가 요 내용들인데요. 이거 제가 하도 적다 보니까 귀찮아서 요거를 복사를 했습니다. 자, 어쨌든 요 앞에 이 내용들은 이 중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공부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했어서 이렇게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소남자의 고조선 연구는 제2편은 전 세계 한국인을 위한 근문책이다. 청동기 근문에서 찾아낸 고조선 소남자란 한 농부가 고조선을 바로 찾아내기 위해서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고 이제 나이도 80을 넘었으니, 제가 옛날에 국회회관에서 소남자 선생님이 강의를 처음으로 듣고
또 그때 공우 강산 박사님을 처음 뵙고 이것이 1917년 좀 되는데요. 이후에 제가 이런 쪽에 관련된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었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아름다운 고장, 이분이 이제 소남자 선생님은 고향이 이제 완주죠. 완주의 전주에서 설례원이라는 이름과 같이 설례원이라는 이름에서 거기서 아마 서원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 같이 반만년 만에 찾아낸 하나님께 설날 제사인 설례 차례를 올리고 이 연구를 마무리하고 싶어서 완전학습이란 이름을 붙인 것이다. 이것이 이제 설례원의 이름인 것입니다. 고조선은 지금 우리가 세계를 향하여 외치는 대한민국의 한과 함께 세계 평화를 위해 두 개의 십자가를 짊어진 하나님을 모신 천당 극락의 이름이다. 우리가 조선 갈 때 이렇게 십자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자, 왜 그런가?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소남자 선생님이 밝히고 있다는 것이죠. 조선과 한은 역사에 등장시킨 두 분이 이승을 하직하시고 만년 유택이 있는 산소가 있는 중국 대륙에 가보면 지금 현재 중국을 말합니다. 천당이란 마을이 13곳이나 실제로 존재한다. 차례를 천제 또는 제천이라 한다. 아무 까닭 없이 허공에 제사 지내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산소가 있는 곳에 천당이란 곳이 무엇인가? 천당이란 하나도 아닌 13곳이나 있으니 그곳이 천당이나 이것이 무엇인가? 한국학이 찾고 있는 고조선 연구를 바르게 연구해보면 하나님이니 천당이니 하는 말이 허신의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민족의 공동시조에 대한 존댓말임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허신. 자, 이 문제의 열쇠는 우리 민족 대명절인 설날과 한가위의 차례라는 민족이 그대로 사실 확인을 시켜주고 있고, 차례는 하나님의 산능인 차능을 향한 단심 내지 적심 어린 백의 만공제이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우리 조선과 한은 이 바로 제사장 계급이라는 것입니다. 제사장 계급. 예, 그래서 제사장 계급에도 안에는 생산 계급이 있어야 되겠죠. 군사 계급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라는 이야기,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구약, 성서, 신약 이야기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고조선 때 청동기 명문은 구약 성경 이야기의 연대기다 이거죠. 자, 그래서 고조선 때 청동기의 명문은 우리가 구약 성서의 이야기의 연대기와 일치한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신농시 염제 신농시라 그러는데, 신농시 하나님의 산소는 아까 산능이라고 했죠. 산소는 지금 중국의 호남성 주주시 주구의 염능천 당전향 녹원파에 모셔져 있다는 것이죠. 자, 이 염령현으로 지명을 고친 것이 최근의 일이며, 옛날부터 전승된 것은 차능현이라는 것이죠. 아까 이야기 있었죠. 산능과 차능이라는 말이 있었죠. 자, 차능현이라는 것이도.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율곤 이준재 선생님이나 우리가 김종윤 선생님의 이 조선의 대륙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일반 학자들은 농사를 가르쳐 주신 할아버지라고 해서 신농시 남쪽을 맡고 여름을 관장하는 신이라고 해서 염제라고 했다 이거죠. 자, 그래서 염제신농시란다 그래죠. 아까 염제신농시. 자, 그러면 적재 또는 열산에서 나셨다고 해서 열산시 또는 역산시라고도 호칭하는데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거. 즉 염제신농시가 하나님이다 이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동양인의 만성의 시조이시고 동양인에게는 만성 여러 수만 성의 시조이시고 역사 개벽이시고 우리들이 떠돌이 생활하던 신세를 멈추고 한 곳에 집을 짓고 정착하여 농사 짓고 먹거리를 장만하고 사람으로서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온갖 제도를 창조하신 분이 염제신농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라는 말은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과 토템 또 우리가 신농시를 양족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하나님은 목자이시니라고 부른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목자이시니. 자, 신농시의 하나님의 딸은 양녀라고 해서 강이라고 한다 이죠. 자, 양의 딸 소위 말하는 강이라고 한다 이죠. 그 말을 감추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을 강씨라고 거짓 꾸밈해 왔다 이거죠. 자, 이제 이 강의에서 그런 하나님의 성시 기록을 새로이 읽고 바로 잡는 일을 하게 된 것이다. 자, 그래서 청동기 고고문을 이러한 역할을 하는데 밝히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또 창세기의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 우리가 금문으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신농시로부터 고손자 시대까지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상원갑자년에 아사달 곡부에서 역사의 문을 여신 지 220년간 계속되었다. 이러한 220년간 가운데 지금의 대한민국의 시조인 한이 28간의 습정과 10년간의 유신시대를 끼어있다. 이 유신하는 시대를 찾음으로써 대륙사와 한국사가 연결되는데 그 실마리를 삼국통일의 주역인 한 사람인 신라 제30대 문무비문의 능비문에서 찾았다. 그 단서가 화간지후와 투라는 글에서 이와 더불어 통일신라로부터 600년간 뒤에 엮어진 고려의 두 김씨들이 남긴 삼국사기의 삼국유사의 기록들로 본 강해의 고조선 당대 기록인 우리가 김부식 그 다음에 1년을 말하는 겁니다. 예, 김1년을 말하는 겁니다. 삼국여서를 쓴 사람, 이 사람 두 김씨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본강의 고조선 당대 기록인 청동기 명문을 읽으면서 비판 수정될 것이다. 물론 동방학의 두 권위인 공자, 맹자 및 우리가 한인들이 남긴 문헌들도 그 진위가 가려질 것이다. 나아가서 동서고대학에서 아직도 수수께끼가 되어 있는 기독교 성경의 첫머리에 창세기의 여호와 하나님의 누구를 가리키는 말인지 비교 연구하게 되었다. 이렇게 하여 이 강의는 우리의 새로운 권위를 되살려내는 완전 학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소남자 선생님께서 적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적혀 있는 구약 성경에 적혀 있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도 바로 우리가 염제신농시의 하나님의 이야기이고, 이 하나님의 이야기가 구약 성서에 적혀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두고 우리는 지금 현재 많은 학자들이 이 고구려 백제 신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단군 조선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 이것이 지금 현재 많은 학자들이 의견을 달리하고 있는데, 이 박용수 선생님의 샤먼 제국이나 샤먼 문명에서는 이것이 지중해 문명에서 시작되어서 우리가 동쪽으로 이동해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또 이 대한민국에서 요동에서 소위 말하는 조선반도에서 우리가 서쪽으로 갔다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 또 지금 현재 손남자 선생님이나 김종률 선생님 같이 고조선이 소위 말하는 지금 현재 하남 화복성 지금 현재 산둥반도의 곡부에 있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갈래로 지금 나눠져 있고, 최근자에는 한부일 선생이라든지 그 다음에 문성서 선생님이라든지 그 다음에 박인수 선생님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바로 그 아메리카 대조선, 소위 말하는 오대양 부근의 조선에서 시작되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이렇게 지금 현재 분분합니다. 저 역시도 여기에서 많이 지금 현재 연구를 하고 있고 계속 저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제가 설명할 수 있는 오늘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문화사나 세계사, 역사, 국사, 이 배운 거를 가지고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식민사관의 바탕을 두고 있는 입장에서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기술을 쓰는데, 그 기술을 우리의 학자들이 자주적으로 쓴 것이 아니라 일본 식민사학자들에게 쓰여져 있는 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보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자주민족주의 학파로서 우리의 이 역사, 황국사를 복원해야 된다는 것은 바로 기존에 있는 식민사관을 털어내고, 조선만 하더라도 대명조선과 동국조선, 열도조선이 함께 이루어져 있는 삼지 세력으로 묶여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현재 일본 열도조선이라고 말하면 예가 우리가 예이고, 동약할 때 예이고, 예가 바로 부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제주도에 부여시가 또 바로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백제가 다 또 부여시인 것이고요. 고구려의 고시들도 다 마찬가지고, 신라의 김씨들, 박씨, 석씨들이 또 다 뭐냐면은 그런 색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한국사를 복원한다는 것은 기존에 우리가 있는 식민사관에서 털어내고, 또 식민사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그 기득권을 몰아내고, 우리가 이것을 새롭게 공부하고 연구하고 하고 있는 입장에서 현재 환구문명 학술원에서는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우리는 바로 삼지 세력으로 묶어져 있는 삼원일체의 샤먼 제국이다, 이 틀을 가지고 있고, 그 조선 안에서도 대표적으로 대명조선, 동국조선, 열도조선이
하나로 묶어져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조선인데도 불구하고 명나라도 조선이고, 우리가 이승계의 조선도 조선이고, 일본의 조선도 조선이라는 것이죠. 이 삼국이 삼지제도로 묶여져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조선반도에 들어와 있는 우리가 조선이 제4장 환국사의 적자이고 장손이라는 것이 이게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뿌리를 잘 이어받고 있는 세력이 지금 경상남북도에 있는 영남 세력인데, 이 영남 세력들이 하고 있는 이 행동이라는 것이 바로 가히 온갖 더러운 짓을 다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치 우리가 북풍왕 시대 때 소위 말하는 2차 도의 순교가 AD 527년쯤 일어났는데, 이때에 바로 이 불교 세력을 받아들이면서 샤먼 제국을 몰아내고 핍박함으로 인해서 그들 잔존 세력들이 일본으로 건너가게 되어서 지금 열도조선을 이루고 있는 근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백제가 망하고 고려가 망하면서 백제가 망하면서 바로 또 그 잔존 세력들이 일본을 건너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세력들이 주체가 이 한국 땅에 있었는가, 그 주체가 아니면 어디에 있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뭐냐면 우리가 이 삼지 제도에 지금 이제 가톨릭의 교황청처럼 이것이 어디에 있었는가, 이것이 이동한 것을 우리가 삼국이라고 하는 것일지, 아니면은 그야말로 그 영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그 지역을 우리가 나라라고 볼 것인지, 여기에 헷갈림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조선시대 때 세종왕조 그 지리지라든지 조선왕조실록 같은 이런 내용들이, 안의 내용들이 지금 현재 우리 조선과는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는 또 이 증거가 되기 때문에, 또 아니면은 일본 사람들이 이 조선왕조실력을 조작했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환국사를 찾아 나서기 위해서는 가장 최근래에 우리가 방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 조선왕조실록, 세종실록 지리지,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이 양반계급, 소위 말하는 양반계급이라고 말하는 이 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문집 속에서 그 내용들이 어디를 지칭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앞으로 연구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그동안에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소위 말하는 아메리카 조선을 무조건 우리가 폄하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지중해나 그 다음에 유라시아를 거쳐서 이 동북아에는 설득력을 가지면서도 우리가 태평양을 건너 미주 대륙에 조선이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우리 문화와 문명과 제국이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이것도 매우 또 궁금하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 또 배재대학교의 손승태 교수님의 연구에 의하면 한민족의 대이동 경로, 이런 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책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 연구를 해보면 우리말을 쓰고 있는 많은 우리의 선조들이 이 북미에 정착했다는 것입니다. 은나라 때에 우리 한반도에도 많은 사람들이 정착을 했지만, 은나라 때에 또 북방을 거쳐서 지금 미주 대륙에 우리가 도착했다고 하는 기록들이 멕시코 문헌에 나와 있고, 또
우리가 2세기, 3세기, 그 다음에 7세기, 고구려가 망하는 7세기, 그리고 발해가 망하는 10세기, 이런 시기에 꾸준히 우리의 조상들이 북방으로 이동해서 아유산 열도를 따라서 캐나다의 토론토를 거쳐서 북미에 도착했다는, 그래서 오데오 도착하기도 하고 지금 현재 유카탄 반도에 이르기도 하고 마지막에는 페루, 칠레까지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명확한 사실이고 이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이 지중해와 동북아에 걸쳐서 유라시아를 거쳐서 쿠르간이라든지 기타 많은 이 유적과 유물들이 발견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심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아메리카에 우리의 유물과 유산과 멕시코에 우리의 조상들이 가지고 있는 유산과 유물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간과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오늘의 강의는 추석 특집 네 번째 강의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 미주 대륙에도 조선 말을 쓰고 있는 우리의 조상들이 어느 나라 이후에 발해가 망할 때까지 줄기차게 글로 이동해서 조선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특히 명나라 때 대명조선, 해동조선인 이런 명나라 때 영락제 시대 때 정화의 대황해 해가지고 거대한 상단이 전 세계를 누비게 되었는데, 이때에도 우리가 북미에 상당히 많은 그 세력들이 있었다. 자, 그러면 저는 어떻게 이제 생각하느냐? 우리가 나라가 망하면서 많은 우리가 조선 왕조실록을 저는 이 북미로 우리가 옮겨갔다고 저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4대 사고에 있는 저 강화도에 있는 사고라든지 태백산에 있는 사고라든지 이런 사고를 직접 제가 저기 강화도 사고를 가보면 거기도 우리의 역사서를 우리가 숨겨 놓아야 되는데 매우 허술했습니다. 사실은 내가 가볼 때. 또 지금 이제 우리 경복궁도 급조해서 만들어낸 그런 그거요. 실질적으로는 임진왜란 때 불탔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 이후에 우리가 흥선대원군이 경복궁을 우리가 창건하면서 급조돼서 만들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서원들도 최근래에 상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방과 함께 일제평화과 함께 많은 이 사료들을 우리가 북미로 옮겼고, 그 북미에서 다시 우리의 조선의 우리 선조들이 인디언들과 함께한 그 세력들과 손잡아서 북미 조선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만약에 우리가 임진왜란이 지금 현재 우리가 조선반도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면 만약에 멕시코만이나 열도조선의 쿠바
그 당시에 이 열도 조선은 바로 쿠바를 말하는데, 이때에 일어나는 그 샤먼들의 권력 투쟁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대대적인 군사 소위 말하는 전쟁은 아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북미 대륙에 그 당시에 많은 새로운 신민개국과 새롭게 신장하는 소위 말하는 기득권에서 유럽이든 동양이든 기득권 양반에서 벗어난 많은 새로운 신진 사류들 대신 양반들이 거기서 소위 말하는 권력 다툼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약 1823년도에 미국의 몰려주의, 민족 자결주의 뭐 이런 거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와 함께 지금 현재 미 합중국은 바로 이러한 패권에 지금 현재 이 미국이 통일하면서 소위 말해서 연방국가로 우리가 합의하면서 많은 그 잔존 세력들이 원래의 자기의 그 뿌리를 두고 있었던 곳으로 이주해 와서 오늘날을 맞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저 역시 많은 의문점을 품면서도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동안에 우리가 미주 내륙, 북미 대륙, 그 다음에 중미 대륙, 그 다음에 남미 대륙을 우리가 관여하지 못했던 부분은 이번 기회에 우리 환구문명학술원에서도 지평을 넓히고 또 우리가 손성태 선생님의 책과 그 강의를 바탕으로 해볼 때 거기도 분명히 샤먼 제국의 삼지 제도가 뿌리 내리고 있는 온누리에 우리말과 우리글을 쓰고 있는 그런 세력들이 있었다. 자, 그래서 1924년도에 뉴스 라이브러리에 쓰여 있는 동아일보의 그 글도 바로 세계 종교의 뿌리가 조선이고 세계 은혜의 뿌리가 조선이고 물량이 풍부하고 열대 온대 한대가 걸쳐 있다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일제시들과 해방 전에 그들이 거기에서 자유롭게 활동했던 무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